당신들의 천국을 오늘도 시작을 하자고. 뭐가지? 흠, 그거 끝난다? 전 원장님 개인만은 구해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 부정적인 기사 속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원장님을 구해드릴 방법이 늘 막연했습니다. 요건 아마 작가의 당시의 본심일 거야. 조창은 씨 개인을 구해주고 싶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처음에 소설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조백헌을 악마로 묘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창훈 원장까지 걸렸다. 그래서 조창훈 원장을 구해주고 싶었다는 것은 아마 작가의 본심일 거야. 이렇게 이제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조창훈 씨에게 사과를 한다. 그래도 이래도 뭐 별로 없잖아. 소용없어. 그래도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이게 효과가 있기를 의도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 조창훈은 찾겠다. 정말 희생했다. 그런데 공적으로 그 사람이 방법이 나빴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려고 했던. 뭐 아빠 생각에는 작가가 정말 고민했던 것 같아. 사실 이래도 뭐 안 좋아. 그래도 어쨌거나 작가가 사망하기 2년 전에는 이 실제 조창훈 씨를 만나가지고 사과를 하고 떠났어. 죽었어.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거야. 원장님께서 미쳐 계시는 걸 보고 원장님께서 미쳐가고 계신 걸 보니 이 섬 이야기에서 원장님 스스로 이미 자신을 구해낼 길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군요. 다행입니다. 고맙소. 내 구원을 그처럼 늘 생각하고 계셨다니. 하지만 그러려면 우선 섬부터 한 바퀴 둘러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이보다 이 형의 눈으로 직접 보고 이 형의 머리로 판단을 한번 내려다 보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조백헌 원장은 이정태 기자를 데리고 섬을 한 바퀴 뚝 둘러본다. 자, 그럼 3부의 섬은 어떤지 한번 보자고. 섬은 듣기보다 평화로웠고 생각으로 알기보다 행복해 보였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자꾸 조백헌 원장은 이정태 기자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즉, 뭔가 이정태 기자를 데리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뭔가 끌고 가려는 느낌이 든다. 조금 이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 섬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인 것은 그러한 섬 거리의 외관에서뿐 아니었다. 변한 것은 선사라들의 풍속과 생활 질서였다. 자, 3부 원장이 왔다. 3부 원장은 정말로 원생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 원생들의 의견을 다 듣고 원생들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생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조금씩 섬을 개방한다. 그래서 식당도 만들었고 커피숍도 만들었고 육지인들이 와서 이제 묵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여관도 만들었다. 좋은데? 건강인 지대의 사무본관 옆에는 다방 비슷한 휴게실 시설을 하나 내어놓고 있었는데 그 휴게실에 차시중을 들은 아이들도 모조리 외상이 적은 음성 원생 처녀 아이들 뿐이랬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별로 이제 나병이 별로 눈에 안 띄는 아이들을 이제 그 찻집에서 이렇게 서빙, 왜 차를 주문하면 차를 날라주는 사람 있잖아. 그런 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커피숍에서는 건강인들과 나환자들이 섞여서 차를 마신다. 새 원장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누구더라? 이런 미행 안 나는데 그냥 윤혜원? 사람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이 막연히 나환자들을 무서워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조금씩 나환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괴물이 아니네. 그냥 우리랑 조금 다른 사람이네. 라고 인식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나환자들도 여기서 같이 이제 육지인들과 이렇게 차를 마시고 밥을 먹다 보니까 뭐 육지인들하고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라고 조금씩 서로 증오나 이 편견이 무너져간다. 삼보의 원장은 이걸 의도한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원생들의 진정한 천국에 어떻게 돼?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데 저 원장이 이게 싫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야. 조 원장은 저게 싫어.
조원장은 저거 잘못됐다. 조원장은 육진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육진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오마토 간척 공사를 완성을 해서 육진들을 쫓아내야지 나환자들 우리 진정한 낙원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조원장은 지금 불만이고 그걸 이제 이정재 기자는 간파해서 이거 광기. 저 사람의 광기. 매드니스. 조원장의 숙소 신부를 맡고 있는 처녀아이도 그런 식으로 병사지대의 직원지대로 들어온 아이였다. 이정태는 비로소 섬을 드나드는 나룻배 역시 전날과는 달리 원생과 건강이니 한 배의 자리를 섞어타고 있던 일을 생각해냈다. 그 섞어타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자꾸 이렇게 같이 배를 타고 하다 보니까 뭐 나환자들 우리랑 똑같던데? 뭐 괴물 아니던데?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간다. 그러면서 이제는 같이 차를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 당신은 나환자구나? 난 아닌데. 야, 저 작가 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실수했구나. 아빠가 홍콩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아빠 옆자리에 있었던 친구가, 그 마케팅하는 친구가 몸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 근데 그때 몰랐는데 아빠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다시 그 친구를 한번 전화를 해봤어. 너 혹시 그거 한센병이냐? 그러니까 맞대. 그럼 만약에 아빠가 모르는 상태였으면 아마 기겁을 했을 텐데 그 친구랑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나중에 이걸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한센병이었구나. 그리고 그 친구는 아마 약을 계속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전염력은 없었을 거야. 그렇게 관리하면 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배도 이제 육진들과 건강인이 같이 탄다. 처음엔 아마 반발했겠지. 와우. 근데 막상 타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해서 없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조금씩 서로를 덜 무서워하게 된다. 이건 물론 내가 결정한 일은 아니고 지금 원장이 단행한 일입니다. 난 그저 옆에서 조언이나 보탰을 뿐이지요. 새 원장이 하고 있다. 산부의 새 원장이. 그런데 문제는 산부의 원장은 정말 원생들의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산부의 원장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온다. 두정수는 수십 번도 이름이 더 나왔잖아. 조백헌도 수백 번 이름이 나왔잖아. 근데 그들과 다르게 정말 원생들의 천국을 추구하는 산부의 원장은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와. 그게 어쩌면 정말 자기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배자가 감당해야 할 어떤 책임일 거야. 그럼 나도 아빠 이름 몰라야 되는데. 이 녀석이 응용력이 조금씩 느네. 조 원장이 설명했다. 병원 직원들이나 가족들은 처음 원장의 잘 몹시 언짢아하긴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스스로 자기 선입견을 싣고 나서 나중에는 제 발로 휴게실로를 드나들며 병원이 완연한 그곳 처녀 아이들에게도 별다른 스스럼 없게끔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육지인과 건강 나환자들 사이의 벽을 조금씩 허문다. 이제 하다가 만약에 원생들이나 육지인들이 부담스러워하면 또 멈춘다. 그러다 또 이제 익숙해지면 또 다시 조금씩 허물고 아마 수십 년은 걸릴 거야. 그런데 혹시 원생들이 불편해하면은 멈춘다. 그러다 원생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다시 벽을 허문다. 요게 이제 섬멸의 방법이었지. 어쨌거나 섬은 변하고 있었다. 미가마 아이들을 부모 곁에서 떠나있게 했던 보육소도 폐쇄해버렸고 섬을 들고 나고 싶으면 누구나 마음대로 나룻배를 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이 섬에서 탈출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조 원장 때는 길에서 탈출했었잖아. 근데 이거 보여주면은 저 작가 책에서 이름 뭔데 그냥 안 떠가지고 싶잖아. 누구를? 저 백헌. 근데 이제 2부 마지막 3부에 가서 이제 조백헌에 대한 좋은 소리가 자꾸 나온 거는 이제 조창원 씨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겠지. 작가도 힘든 일인 것 같아. 원생들의
빗뚫린 인간 체험을 감안하여 갖가지 정서 순화책도 마련해두고 있었다. 정서. 이게 사람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 그래서 공원을 꾸미고 산부의 원장은 공원을 정말로 개방했다. 원생들에게. 보리피리의 시비를 세우고 사슴 동물들을 마련해놓고, 그러니까 사슴 같은 동물들도 이렇게 공원에 키우면서 정말 원생들이 그 공원에 쉴 수 있도록 했다. 이제 공원이 육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구경거리로서 이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원생들이 들어와 쉬세요. 그리고 육지인들도 들어와 쉬고 싶으면 쉬세요. 공원에서 커피숍에서 같이 어울린다. 모두 그런 마음의 치료 효과를 위한 시설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섬마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문예반이 조직되어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제법 활발했다. 책을 읽고 글도 쓰고. 2부에서 조문장이 어떻게 했었어? 육지인들이 당신들 다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어요! 했었잖아. 2부에서 조원장이 그랬었잖아. 육지인들이 막 당신들 다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막 원생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육지인들 때려 죽이자! 했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책을 읽고 노래도 부르고 음악회도 열고 공원도 개방하고 거기서 동물도 기르고 초크시합과 오마도 공사를 계기로 유령의 잠에서 깨어나 격앙되기 시작한 원생들의 그 무질서한 성정들이 이제는 제풀에 제법 안정된 정서의 순화기를 맞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 즉 2부에서 조 원장이 좀비로 만들어 놨던 원생들이 이제 차분히 다시 차분하고 조용하게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 섬은 실상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오로지 원장 한 사람의 일사불란한 통제와 규제에 의해 다스려오고 있었다. 원장은 제왕이었고 그 섬은 그의 왕국이었다. 근데 이제 삼부에 와서 처음으로 삼부 원장이 정말로 나는 원생들이 반대만 안 하겠어요 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민주적인 섬이 되었다. 좋은 조백크만 이거 싫은데? 그러니까 조베커는 그렇게 하겠소라고 한 다음에 아니 당신이 반대하면 난 하고 말 거야. 해보니까 소용없었잖아. 그런데 삼부의 원장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원생들은 그걸 경험한다. 정말 우리가 싫다니까 안 하네. 요만큼 양보해볼까? 그럼 그 양보한 만큼만 삼부의 원장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차근차근 이제 커피숍도 생기고 여관도 생기고 공원도 개방하고 조금씩 이제 우리가 뭘 원하니까 원장이 들어준다. 조금씩 원생들은 2부의 좀비 상태에서 다시 인간으로 싹 돌아오기 시작한다. 아마 차곡차곡 새 원장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섬은 새로운 질서를 꿈꾸고 있는 징조가 역력했다. 새로운 질서는 통제에 의해서가 아닌 조화에 의한 것이었다. 즉 3부의 섬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제 마침내 정말로 원생들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3부의 원장은 그걸 꿈꾸고 있을 거야. 그냥 이제 이 섬에 누구라도 스스럼없이 들어왔다가 며칠 여행 왔다가 또 스스럼없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 혼자들 그냥 인간이던데?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언젠가 나 혼자들이 육지로 나갔을 때도 이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 하지만 그런 세상. 섬 전체가 하나의 운명 단위로 집단으로만 존재해온 원생들이 개별적인 독립인격체로 분화되어가는 현상. 그러니까 섬 전체가 하나의 운명 단위. 이게 전체주의거든. 그러니까 독재국가를 말하는 거지.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이 지멋대로 하는. 근데 이제 개별적인 독립적인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인격체다. 민주국가. 그 인격체의 조화에 의한 새로운 질서의 지향은 이 섬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획일적인 지배 질서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해방의 징후였다. 조원장도 안다. 문제는 그게 싫다. 이대로 계속 진행되어 버리면 오마도 간첩 공사는 완전히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잊어버릴 거야.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동선을 못 세우겠지. 조원장은 이래서 안 됐다. 이건 진정한 낙원이었다. 보자고. 섬은 이제 많은 것이 달라져 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수많은 규제와 억압의 규율들이 하나하나 사슬을 풀어가고 있는 게 요즘의 섬의 모습이었다.
분명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정태로서도 그것은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 서미영과 윤혜원도 결혼을 할 것이다. 내가 섬을 돌아왔을 때까지도 그 친구 더러운 술주정뱅이, 알코올릭. 그러니까 맨날 술을 안 마시면 못 견디는 사람. 예. 그러니까 술 중독된 사람. 윤혜원. 가 되어 있지 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욱이 탈출하면서 심어놓은 이제 그 질투심이 폭발했다. 그래서 막 그 서면을 괴롭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했는데 여자는 또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편이고 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섰지요. 나로서는 또 그럴 만한 사정도 있었지만 나로서는 또 그 둘을 결혼시켜야 할 사정도 있었지만 여기 뭔지 한번 보자. 조백한. 에이씨. 그러니까 자 조베커는 자 생각해보자. 이상욱이 탈출했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무너졌잖아. 그 끝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있다고. 조베커는 이 두 사람의 관계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나하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 어디까지? 조백한 원장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오마드 간첩공사 그때까지. 그 첫 단추다. 그러니까 그 이상욱 탈출부터 하나하나씩 무너져 왔던 것을 조베커는 다시 하나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원장이 되는. 그래서 오마드 간첩공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조 원장은 순수하게 이 두 사람을 그냥 결혼시키는, 그래서 이제 윤형을 구원하려는 서면의 뜻을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다. 한번 그냥 보자. 원장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요것부터 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믿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다시 옛날의 그 사건으로 돌아가려고 해. 한번 보자고. 두 사람의 결혼식을 위한 조 원장의 계획은 그뿐만 아니었다. 그런 결혼 당일 축제 분위기를 돋워주기 위해 한동안 뜸했던 축구 시합까지 새로 계획하고 있었다. 조 원장은 서미영과 윤혜원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핑계로 7년 만에 새로 또 축구 시합을 열려고 한다. 축구 시합을 또 열려고 한다. 왜? 그때도 열렸잖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어떤 육지인들과의 이제 대결 분위기, 이 전쟁 분위기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 원장은 이제 원생들이 다시 육지인들을 미워해서 저 오마도 간척공사로 뛰어들기를 원하는 거지. 섬은 참으로 나루를 건너오며, 나루는 이제 그 배 타는 곳, 마토. 지냈던 생각과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야 이정태로서도 아직 한두 가지 미심스러운 느낌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한두 가지 그런 미심쩍은 점만 아니라면 이정태는 이제 섬을 들어올 때의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장담을 할 수가 없었다. 이정태는 뭔가 불안함을 느낀다.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게 뭘까? 조백한이지 뭐. 조백한의 광기. 자기 옆에 있는데 왜? 조 원장의 표정이나 말투가 그의 판단을 망설이게 했다. 조백한 원장을 보자 뭔가 내가 안심을 못하겠다. 이 섬이 분명히 이제는 정말 낙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백한 원장을 보자 불안하다. 얘는 지금 원장 아닌데. 그런데 얘는 지금 새로운 원장이 어떤 이유로든 실패하길 지금 기다리고 있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한다면 섬은 어쨌거나 이제 옛날과는 모습이 훨씬 달라져 가고 있었다. 섬이 실패만을 계속하고 있었다고는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었다. 섬은 실패하지 않았으나 조백헌 원장 개인만이 실패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조 원장이 그 개인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를 섬 전체의 실패로 과장한 이유도 충분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잘못해가지고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 그래도 저 시원장 한 번은 실수하고 그래도 조 원장 실수도 많잖아. 근데 자기 실수는 안 보이는 거야. 조 원장 아까 어제 얘기 들어봤었잖아. 조 원장은 자기는 오로지 희생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라.
대신한 게 아니라 음. 나는 오로지 원생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원생들이 날 못 믿어줘서 실패한 거다 라고 생각한다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병사를 들어간다. 조 원장이 이정태를 안내에 들어간 병사의 첫 번째 건물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 환자들 중에서도 병세가 아주 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아주 심한? 그러니까 막 팔, 다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막 얼굴이 녹아내려가지고 막 눈이 안 보이고 코가 숨을 못, 냄새를 못 맡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 음. 손가락이나 발가락, 심한 경우는 팔다리까지 떨어져 나간 나이 많은 불구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병사의 다음 건물은 팔다리뿐 아니라 눈이나 귀와 코와 입 같은 중요한 감각기관이 마비되는 환자들이 있었다. 눈이 성하면 귀가 멀었고 귀가 들리면 눈이나 코를 잃은 환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병세가 그 중에서 유독 심한 사람들을 위한, 환자들을 위한 병동이다. 이번에는 아예 일그러진 입 하나를 제외한 모든 감각기관을 상실한 환자들이었다. 내 팔다리와 눈, 코, 귀가 하나도 생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있을 수가 있다니. 인간의 삶이 저기서 기도를 하고 감사를 지닐 수 있다니.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래. 이정태는 그동안 뭔가 눈앞으로 걸고 있던 것이 다시 한번 서서히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조백헌 원장의 그 이상스러운 광기의 정체에 대해서도 비로소 더욱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마도를 둘러싼 긴 싸움에서 말없는 섬사들의 압력 속에서, 그를 무겁게 짓누른 의혹 속에서, 몰인정한 일반의 편견 속에서 진실로 이성과 섬사들을 위한 조 원장의 소망은 갈수록 깊이를 더해갔고, 그러나 그것은 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조 원장의 광기를 이해한다. 여기서 오마도 간첩 공사라도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낙원을 만들었다라고 해야지 조 원장은 뭔가 자신에게 변명이 된다. 오마도 공사 마저 실패했다라고 해버리면 조 원장의 어떤 인생은 그대로 그냥 실패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그 조백헌 원장이 이제 이 정태 기자에게 그걸 보여준 것은, 그러니까 봐라, 우리는 아직 낙원에 도달 못했다. 새로운 원장이 정말 어떤 낙원을 향해 가는 거라고 한다면 왜 여기 이런 환자들이 아직 있느냐라고 하는데, 조 원장의 논리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새 원장이 정말 낙원을 향해 가는 거였으면은 이런 환자들이 저절로 막 치료가 돼야 되나? 기적이 일어나야 돼? 미라클? 아니? 그런 환자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조 원장은 이제 아까 그 환자들을 내세워서 산부 원장의 방향은 틀렸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 산부 원장이 정말 원생들이 낙원을 향해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환자들은 없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없어? 그럼 아니, 둘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조 원장 말 맞다나 오마도 간첩 공사를 완성하면은 저 환자들이 갑자기 병이 낫나? 그러게. 그럼 오마도 간첩 공사도 낙원이 아니란 거잖아. 자, 그날 저녁이었다. 자, 이정태는 어쨌거나 서미영과 윤혜원을 이제 그 결혼식을 인터뷰를 나왔기 때문에 밤에 싹 조 원장 몰래 숙소에서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러 간다. 근데 이정태가 저녁을 마치고 혼자서 다시 그 구라회관 숙소를 나서려던 참이었다. 어떻게 알았든지 조 원장이 그 이정태의 밤 외출을 방해하던 어둠 속에서 불쑥 그의 앞을 걸어보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조백헌 원장은 이정태에게 굉장히 신경을 쓴다. 그리고 이정태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당신 지금 저 서미영과 윤혜원 인터뷰를 하는 거지요. 혹시 당신이 잘못 인터뷰가 그 두 사람이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 결혼식 끝난 다음에 당신 인터뷰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왜? 그러니까 지금 조백헌 원장에게 두 사람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해. 조백헌 원장은 순수하게 두 사람 결혼시키려는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정태가 인터뷰를 하다가, 왜냐하면 이정태는 어렴풋이 알고 있거든. 서미연이 미감하다는 거. 만약에 그걸 얘기를 해봐. 그럼 윤혜원은 어떻게 되겠어? 윤혜원은 서미연이 건강인이라고 믿고 있다고. 응.
그러면 지금까지 서면이 해왔던 구원이 그냥 한순간에 무의미해지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 원장이 다시 그걸 계기로 해서 축구 시합 열고 이렇게 해서 다시 2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 네, 그렇잖아도 오늘 밤 이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쫓아왔지요. 지금 혼인할 처녀 총각들을 만나러 갈 참이었지요. 그 일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낭패를 보기 쉬울게요. 무슨 일이나 순수한 것이 있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자, 그는 저 결혼식 끝나고 합시다. 두 사람을 만나보는 건 혼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때가 늦지 않을 거요. 아니요. 그 대신 내 이 형한테 오늘 밤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리다. 그러면서 조백헌 원장은 그 이상욱에게서 받은 편지를 보여준다. 그런 건가 보자. 이 형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전에 이 병원 보건과장으로 있다가 서울 나간 이상욱이라는 사람한테 받은 편지요. 자, 두 통의 편지가 있는데 이 형도 사실은 그걸 알고 싶었던 게 나부터의 관심이 아니었어. 아까 나참에 이 조백헌이 개인의 구제책이 마련되었노라고 한 다음서부터 말이요. 이정태는 일단 윤회원들을 만나보려는 계획을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상욱의 편지가 훨씬 흥미롭거든. 거의 그런 자상한 배려 또한 이정태로서는 전혀 우연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뭔가 마치 조 원장이 함정을 파놓고 자꾸 이정태 기자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것도 다 조백헌 원장이 꾸며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즉 내가 뭔가 조백헌 원장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 조 원장의 설명대로 그것은 사욱이 섬을 나간 지 5년 만에 그 역시 섬을 떠나 있던 조백헌 원장에게 길고 긴 자기 고백을 적고 있는 글이었다. 자, 사욱의 편지는 두 가지로 되어 있었다. 하나는 이사욱이 섬을 나간 지 5년 만에 마산병원의 조 원장에게 써보낸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상욱이 7년 전 원장을 한 발 앞서 섬을 나갈 때 이미 써 지니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 함께 동봉해 온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편지가 두 통이다. 상욱이 섬을 탈출할 때 그때 써서 황장로에게 줬던 편지 하나. 그 다음에 섬을 탈출해 나간 다음에 5년이 지나서 다시 쓴 편지 하나. 그럼 보성이 편지를 어떤 순서로 소개해야 될까? 7년 전 거, 5년 전 거, 아니면 5년 전 거, 7년 전 거. 시간 순으로 아니면 역시간 순으로. 시간 순으로. 그게 맞겠지. 근데 이 소설에서는 역순으로 소개한다. 왜?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 탈출하던 날 쓴 편지는 조백헌 원장을 비판하는 거였거든. 근데 5년 후에 쓴 거는 이상욱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막 조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5년 지나보니까 막 조 원장님 정말 훌륭한 일 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라는 편지거든. 에?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 순서대로라고 한다면은 섬을 탈출할 때는 이상욱은 조 원장을 미워했었지만은 5년이 지난 다음에 조 원장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조 원장에게 고마워하게 됐다는 거잖아. 에? 왠지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렇게 됐어. 그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상욱이 조 원장에게 감사한다는 거잖아. 에? 왜냐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상하다. 마지막 장면에 이상욱이 다시 나타나거든. 근데 이상욱은 그 마지막 편지에서처럼 조 원장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예? 그럼 왜? 그러니까 자, 요거는 처음에 그 원래 이 소설은 그 잡지에 연재됐었다고 했었지. 처음에 연재될 때는 그 두 번째 편지, 제일 마지막 편지, 이상욱이 조 원장에게 감사하는 편지, 그건 없었어 원래는. 조 원장을 비난하는 편지만 있었어. 원래? 원래 연재할 때는. 근데 나중에 소설책으로 만들면서 요문을 추가했어. 요 두 번째 편지를. 실제 인물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 근데 어쨌거나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는 그 제일 마지막 편지, 감사하는 편지를 먼저 소개하면서 그냥 쓱 무시해버리고 시간 순으로 먼저 썼던 편지,
조베컨을 비판하는 편지를 훨씬 비중 있게 다룬다. 즉 아빠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그러니까 감사의 편지는 원래 작가의 의도에 없었는데 그 조창훈 씨를 구원해 주려거나 어떤 그런 의미로 갑자기 들어간 것 같아. 자,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 순으로 이제 탈출하고 5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쓴 감사의 편지다. 원장님이 아무리 삼삼들 생각하고 섬을 위해서 노고를 바치고 계셨다 하더라도 원장님은 결국 그 삼선을 같은 운명을 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정말 희생을 했어요. 근데 왜 원장님이 실패했는가 하면은 원장님은 본질적으로 건강인이고 섬 사람들은 나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운명을 살 수 없어요. 건강인과 육지인은 건강인과 나 환자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 즉 원생들과 같은 운명을 사는 원장이 와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원생들에게서 이제 원장이 나와야 돼요. 이상국은 그 뜻으로 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 섬의 지배자가 그 섬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상국은 원장님은 공동 운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부 때부터 이상국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원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낙원이 보인다고. 그런데 조 원장은 계속 무시해왔었고 지금도 몰라. 그런데 지금 시원장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상욱의 주장에 모순이 있지. 삼보의 원장은 공동운명체가 아니지만 지금 낙원을 행하고 있잖아. 그럼 혹시 삼보의 원장도 이상욱처럼 어렸을 때 이 섬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인가? 왜? 그럼 말이 되잖아. 새 원장은 원생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어. 그런가? 방금 그냥 생각난 거야. 자, 원장님은 저들의 천국이라고 저들은 원장님의 천국이라 말하게 되겠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환자들과 조 원장은 입장이 전혀 다르니까. 그 섬과 원장님 사이의 화해가 불가능했던 것은 처음부터 양쪽 다 각자의 운명을 따로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섬과 원장님 사이의 화해가 불가능했던 것은 처음부터 양쪽 다 각자의 운명을 따로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훈 얘기한다. 공동 운명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백헌 원장은 그 공동 운명체를 또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 내가 언젠간 떠날 원장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그러면 내가 두 번 다시 섬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남은 평생은 그냥 섬도에서 계속 살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공동 운명체네. 나와 원생들은 같은 운명을 가진 게 되네. 그러면 원생들은 나를 철저하게 신뢰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오마도 반짝 군단 실패하지 않겠지. 네? 왜? 2부 처음과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게 왜냐하면 빨리 서로 그 오마도 간척 공사를 끝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조 원장은. 이상욱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새로운 원장들 봤을 때 다 결국 독재자가 돼서 비참하게 끝났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육지에서 갑자기 툭 어느 날 온 일종의 손님이었다. 이제는 공동 운명체인 원장, 원생들과 같은 운명을 가진 원장, 즉 원생들로부터 원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이 섬이 낙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조 원장은 그렇구나. 내가 언젠가는 떠날 원장이었기 때문에 원생이 나를 못 믿은 거구나. 그럼 내가 돌아가서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서울에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원생들은 저 사람은 이제 우리가 공동 운명체구나. 이제는 믿어야지. 그러면은 되겠네. 섬으로 돌아왔다. 아후.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이렇게 돼. Zero IQ.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기억해 두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거만 잘 기억해 두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주정수가 했던 실수를 조백헌이 반복하고 있다.
자, 첫 번째 편지 마지막 페이지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끝으로 때려진 인사나마 원장님께서 섬 사람들을 위해 그 섬에 이룩하고자 행하신 노력과 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개인적인 감사를 바치오며 그러한 원장님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여 섬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영원에 잊혀짐이 없이 섬과 섬 사람들이 가족의 살아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조창원 씨를 구해주려는 것 같아. 그리고 이상우까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건 이상하잖아. 이상우까지 원장님은 정말 막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우리가 못나서 원장님을 못 믿은 거예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나쁜 놈들이에요. 이상하잖아. 갑자기 뭔 소리야. 자, 내일은 이제 그 두 번째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 예, 예. 무관심. 나도.